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이제 독특한 표현들을 몇 개 볼 텐데요. 제곱의 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수열의 항이 제곱 형태로 되어 있고 그 항들의 합을 구하는 건데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S를 구합니다. S는 괄호 열고 100 곱하기 1 괄호 닫고 제곱. 자, 100 곱하기 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99 곱하기 2의 제곱. 세 번째 항은 98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점점점점 생략이 된 다음에 끝에쯤 가니까 이번에는 3 곱하기 98의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99의 제곱, 1 곱하기 100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합을 구하는 거죠. 자, S를 구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규칙이 여러 가지 보이시나요? 자,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얘는 이 합은 모두 몇 개로 되어 있을까요? 수열이 모두 몇 개일까요? 1개, 2개, 3개, 4개. 네, 100개입니다. 100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이게 전부 100개의 항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100, 99, 98, 3, 2, 1. 자, 1부터 100이죠. 뒤에를 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98, 99, 100. 전부 100개죠. 그래서 이제 100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100번 반복합니다. 100번 반복하는데 그 각각의 항이 어떤 거에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제곱. 자, 이걸 어떻게 풀면 될까요? 규칙이 좀 보이나요? 규칙이.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를 앞에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이걸 A로 해도 되고 B로 해도 되는데 일단은 요게 이제 1부터 100까지 뒤에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부터 100까지라고 정상적으로 바뀌니까 뒤에 있는 숫자를 보통 A 이제 100부터 1까지 바뀌는 좀 비정상적인 흐름을 B 이렇게 두죠. 그러면 B 곱하기 A의 제곱. 자, 요게 요거죠, 요거. 그리고 A하고 B하고 규칙이 하나 있네요. A하고 B하고.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모든 항에서 보면은 요 A하고 B하고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100하고 1하고 더하면 101이죠. 얘도 101, 101, 101, 101, 101.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B는 101 빼기 A 또는 A는 101 빼기 B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요 A가 1부터 100까지 바뀌죠. 그래서 A가 1부터 100까지 하나씩 증가하는 동안에 요 각각의 항을 요거를 C라고 그럴까요? C라고 그러면 C는 원래 B 더하기 A잖아요. 그런데 얘는 101 그쵸? 101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바뀌니까 B는 101 빼기 A 형태가 되겠죠. 101 빼기 A. 그래서 B를 구하고 A는 여기 있고 B를 구하고 그 다음에 C는 요 A 더하기 B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제곱한 다음에 S에 더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제곱의 항은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얘가 몇 개의 항인지 첫 번째 몇 개의 항이 반복되는 건지 두 번째 각각의 항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찾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제곱의 항을 더하는 알고리즘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스타트 엔드 빼고요. 그 다음에 그 100개의 제곱항을 더한 S를 출력하는 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뺍니다. 자, 그러면 거의 다 반복 부분이죠. 거의 다 반복 부분인데 이 앞쪽에 이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변수를 몇 개 선언하고 있나요? S, A, B, C 4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4개를.
그런데 이제 각각 초기값이 0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자, 이 반복 부분을 한번 조건부터 볼까요? a가 100보다 작으냐? a가 100보다 작으면 반복하라.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a가 100이면 끝내라. 이런 뜻이죠. a가 100이면 끝내라. 따라서 이 앞부분에 있는 a는 뭐냐면 지금 처리한 a, 뭐 이런 뜻이겠죠. 지금 처리한 a가 100이면 끝내고 지금 처리한 a가 100보다 작으면 너는 100이 될 때까지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보면 자 s는 이전에 s에다가 c를 더하죠. 수열의 합을 구하는 s에다가 새로운 항을 더하죠. 수열 항을. 근데 c는 c 곱하기 c, 이게 c의 제곱이죠. 이제 제곱을 구하는 데 쓰니까 그 c의 제곱을 구할 때 그 c는 여기 보시면 a 곱하기 b 이렇게 되어 있죠. a 곱하기 b. 네, a 곱하기 b. 그리고 a는 이전 a보다 하나 많고 b는 100일에서 a를 뺐다고 그랬죠. 100일 빼기 a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a 값이 이제 어디서 시작하냐면 a는 0부터 시작하니까 반복에 들어오면 1이 되죠. 1이 되고 b는 그 순간에 100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c는 100 곱하기 1이 되죠. 밑에서 반복하니까 100 곱하기 1의 제곱이 첫 번째 항이 되죠. 그래서 그게 S에 들어가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는 A가 2가 되죠. 그 다음에 B는 101 빼기 A니까 99가 되죠. 그러면 C는 99 곱하기 2가 됩니다. C의 제곱은 99 곱하기 2의 제곱이 되죠. 그럼 S에는 앞에 거에다가 이게 더한 게 들어가죠. 자, 이게 어디까지 반복이 된다고 그랬죠? 100까지 갑니다. 100까지. 자, A는 A 플러스 1이 100이 딱 되었어요. 그럼 B는 101 빼기 A니까 1이 되죠. 자, C는 1 곱하기 100이 되죠. 앞에 게 B고 뒤에 게 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의 제곱은 1 곱하기 100의 제곱이죠. 자, 이런 것들이 쭉 누적된 게 S에 들어가죠. 자, 요게 우리 문제에서 원했던 그 제곱항의 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알고리즘은 플러스 마이너스 교행 자연수 수열에 관한 알고리즘입니다. 보시면 이제 교행이라는 표현을 했죠. 교행. 교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문제가 이렇습니다. S는 1 빼기 2 더하기 3 빼기 4 더하기 5 빼기 6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1이 사실 앞에 플러스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교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은 1, 2, 3, 4, 5, 6, 7, 8, 9에서 100까지 가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 C 언어 공부할 때도 나왔고요. 순서도 공부할 때도 일부 나왔는데, 특히 이제 변수에서, 이게 스위칭 변수, 다음에 스위칭 변수를 다른 말로 이제 토글 변수라고 하거든요. 토글이라는 것은 껐다 꼈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뭐 하는 거를 이제 토글이라고 하는데 토글 변수라고 합니다. 그 변수를 이용한 그런 부분들로도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교행하는 자연수에 관한 수열들을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지 보도록 합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행해서 나타나는 수열을 구하는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 스위치 변수 할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뤘지만 여기서 조금 다르게 다뤄볼까요? 먼저 이런 겁니다. 1 빼기 2 더하기 3 빼기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이걸 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90 끝에 가면 점점점점 99 빼기 10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것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묶어서 풀 수가 있는데 뭐 아주 간단하게 하면 사실 이게 사실 마이너스 1이다. 이웃한 거니까 마이너스 1. 그렇죠. 마이너스 1이 50번 발생하는 건데
예, 뭐 그런 그 결과적인 값을 넣지 않고 그냥 패턴으로 보는 겁니다. 자, 반복을 합니다. n은 0부터 n이 하나씩 증가되면서 n이 100이 될 때까지 n이 100이 되는 순간에 끝내죠. s를 찍고 끝냅니다. 자, 그러면 요게 n이죠. n은 0부터 시작해서 하나 증가시키니까 1부터 시작하죠. 1부터. 그러면 s에다가 요 n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보다 하나 더 큰 값을 빼는 거죠. s에다가 n 값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n을 하나 증가시킨 값, 그거를 빼내는 겁니다. 요거죠. 요게 플러스 1, 요게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4. 그렇죠? 플러스 99, 마이너스 100.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느냐? n이 100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을 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 스위치 변수 할 때 썼었던 그 알고리즘을 한번 다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변수를 썼을 때의 예인데 앞에 여러분들이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다시 반복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썸을 구하는데 키가 이거죠. 썸은 이전의 썸에다가 n 값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요. 스위치 변수를 곱합니다. 그 스위치 변수는 1일 수도 있고요. 또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1이면 플러스 n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값으로 일단 썸은 0이고 n은 1이고 스위치 변수는 1. 자, 덧셈부터 시작하는 거죠. 썸은 썸 플러스 스위치 변수 곱하기 n. 만약에 n이 100보다 작으면 자, 여기 n은 이제 방금 처리한 n이 되겠죠. 100보다 작으면 반복하고 만약에 100보다 작은 게 아니에요. 100이에요. 100. n이 100이면 100까지 처리한 게 되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적으면 n을 하나 증가시켜주고 이게 키죠. 스위치 변수를 토글 시켜주는 거죠. 스위치 변수를 마이너스 스위치 변수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스위치 변수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반복이 될 때 처음에는 스위치 변수가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세 번째는 플러스 1, 네 번째는 마이너스 1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해서 누적이 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스위치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똑같은 문제를 구하는 겁니다. 자, S는 1 빼기 2 더하기 3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99 빼기 100.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봤어요. 이거 홀수항일 때는 덧셈이고 짝수항일 때는 뺄셈이네. 그러면 홀수와 짝수를 한번 구분할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나누기 2 했을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수, 나머지가 0이면 짝수죠. 모듈로 연산을 씁니다. 모듈로. 어떤 n에 대해서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얘가 0이면 짝수, 1이면 홀수란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듈로 연산은 그냥 일반적으로 n %e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스위치 변수를 빼서 하는 거죠. 짝수이면 빼고요. 그렇죠? 짝수이면 빼고 홀수이면 더하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자, 이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한 게 이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그 1, 2, 3, 4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뭐 배수가 나타나는 거죠. S는 5 마이너스 10 플러스 15 마이너스 20 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500
자, 위에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거 사실 같죠. 다만 그 항에 있어서 이게 다섯 배씩 크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행되는 건 똑같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요 마른 물렀거든요. 모듈로 연산해서 n을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럼 홀수죠. 홀수. 여기 홀수. 홀수면 덧셈을 하죠. 그래서 s는 이 경우 홀수이면 s는 기존의 s에다가 더하기 nn. 자, nn은 여기 나와 있죠. 일반적인 n보다 5배가 큰 거예요. next n. next n. 아까 여기 1, 2, 3, 4, 5가 50, 15, 20 이렇게 바뀌는 게 nn이죠. 홀수이면 nn을 더하고 만약 홀수가 아니고 짝수면 nn을 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nn이 그래서 이 마지막이 뭐 지금 500이지만 만약 그게 100이다. 100이 될 때까지 하려면 100이면 끝내면 되는 거고요. 100이지 않으면 다시 n을 증가시키면서 하죠. 이때 이제 n은 초기값은 0, sum은 0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스위치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짝수냐 홀수냐를 가지고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구할 때 딱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앞서서 설명하면 이렇게 2개씩 묶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변수를 써서 톡을 시키면서 할 수도 있고요. 얘가 홀수냐 짝수냐를 구분해서 홀수이면 덧셈, 짝수이면 뺄셈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의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